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성흥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쌀쌀해진 기온과 차가운 바람이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두루 살피시어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도 올겨울 한파와 독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우리 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신뢰받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이청 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갱청은 의정활동의 기본임을 마음에 새기고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듣고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이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진주시는 다음 달에 미래항공 기체 실증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초소형 위성 재발사를 준비하는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인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와 경남도민 체전을 통해 진주시의 위상을 더 높일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진주시와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2024년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년 본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중요한 회기니만큼 부족함 없는 의정활동으로 유종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에 계획된 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더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시의 발전을 견인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난민 맑은물 사업소장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병가 휴직으로 본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휴직 기간 동안 직무대리인 박종환 수도과장이 대신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9건으로 예산안 3건,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계리안 1건, 기타 의안 6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강진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8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9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업무 보고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윤성간 의원, 전종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천전, 성부, 가오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가족 규모 축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반려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 친구, 동반자로서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706만 가구로 대한민국 전체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 인구는 약 1,448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70%로 2024년 11월 6일 기준 21만 6천 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280마리의 유기견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진주시 반려동물 관련 민원 발생 건수도 주 5회 이상,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막에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소음 등 이 수치는 정식 신고 접수된 통계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물림 사고가 연간 평균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KB연구소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반려동물 시민이 반려인들에게 가장 바라는 사항은 첫째, 배설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는 곳곳에 보이는 불쾌한 배설물과 목줄 없이 외출하는 반려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로 및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른 아침 6시에 강변에 있는 배설물을 치우라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의 운영을 살펴보면 반려문화 정착과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창원 등 수십 개의 지자체에서는 근린공원과 산책로에 배변 봉투함을 확대 설치하였고, 인천시는 전국 최초 반려동물 배변 봉투 자판기를 대형 공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을 비롯한 진양호 공원, 철도문화공원, 그리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지능형 CCTV 설치와 과태료 부과 경고 시스템을 통해 배설물 미처리와 같은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나아가 올바른 반려문화를 장려하는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원과 산책로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알리는 안내문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모두가 깨끗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진주시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과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진주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제 단순한 공모를 넘어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의 실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 실크 산업은 190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 대표 산업으로 국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진주시는 노산단에 흩어져 있던 실크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진주 실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2010년 문산읍 상공리 일원에 진주 실크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시 실크 산단 조성 전에 14개 기업이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실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소비 감소, 생산 급감,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산업 기반이 쇠퇴하고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부도로 인해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진주시는 침체된 실크 전문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의 입주 업종 완화를 신청하였고 2021년 3월 25일 경상남도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에 단지의 명칭이 진주 실크 융복합 전문 농공단지로 변경되며 실크 섬유와 의복 외에도 실크 관련 식료품, 음료,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등 일부 업종이 추가되었으나 실크 산업의 불황으로 활성화는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 실크 업체의 실질 가동률은 30% 미만에 불과하며 입주 업체들은 규제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규제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실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 기업의 집중 육성, 융복합 제품 개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 기업들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진주 실크 융복합 전문 농공단지와 유사한 사례로 함양군 안이 제2 전문 농공단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조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1년 9월에 준공된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조선, 철강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입주 기업들이 휴업과 부도를 겪으며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함양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알리면서 유치업종 다변화와 전문 농공단지의 일반 농공단지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2017년 10월 26일 안이 제2 전문 농공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을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전문 농공단지에서 일반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관리 기본 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 실크 융복합 전문 농공단지를 산업 코드 지정형 일반 농공단지로 전환하여 포괄적인 경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업 코드 지정형 일반 농공단지는 규제를 완화하되 입주 가능한 업종을 산업 코드로 규제하여 일률적인 융복합 단지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크 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 단지를 산업코드 지정형 일반 농공단지로 명명한 이유는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적이고 유연한 산업단지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산업단지 구성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간 융합과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진주시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 공간을 조성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곡 대평 딸기의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화장목 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역 특화장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화장목의 사업화와 보급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단위 농업기술원에는 총 48개의 특화장목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에는 현재 창녕 양파, 김해, 진영 단감을 비롯하여 6개의 특화장목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장목 연구소에는 장목별 신품종 개발 및 생산 보급, 가공품 연구 등 연구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장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장목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역 특화장목 연구기관은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 교육 및 연수 등 연구 개발의 기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전국 69개 지역 특화장목을 대상으로 시도별 대표 특화장목 9개를 선정하고 9곳의 대표 특화장목 연구기관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에는 김해 단감연구소가, 충청남도에서는 논산 딸기연구소가 대표 특화장목 연구소로 선정되며 향후 2025년까지 연구기반 시설 고도화, 품종 육성, 재배 및 가공 기술 개발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 농촌진흥청에서는 경남에서 딸기와 마늘을 신규 특화 장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진주 딸기는 시장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며 지자체의 연구 기반 및 육성 의지가 높은 품목으로서 집중 육성 장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 현대화 지원, 딸기 무병 우량 모주 지원 등 2023년 기준 7개 사업 11억 원을 시비로 투입하여 딸기 육성 및 농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곡 대평 딸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곡면과 대평면 일대에 대부분 생산되고 있는 진주 딸기는 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딸기 수출량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홈페이지에는 딸기 및 농업 현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우수한 수곡 대평 딸기의 특성과 수출 실적 등 홍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제공받고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둘째, 딸기의 상품화 및 가공품 개발 지원을 제안합니다. 진주시는 현재 전국 제1의 딸기 수출 산지이지만 10년, 20년 후 미래농업인의 세대 교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화와 가공품 개발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주 수곡 딸기를 활용하여 동결건조 딸기칩, 진주 품은 딸기 찹쌀떡, 수곡 딸기 막걸리 등 독특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어린이 딸기향 치약 및 샴푸 등의 생활용품까지 진주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 딸기의 상품 다각화를 민간의 영역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지원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곡 대평면에 딸기 특화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내 특화장목 연구소를 보면 2023년 특화장목에서 빠진 양파와 곤충연구소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집중 육성 장목인 딸기는 특화연구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일부 부서에서 딸기 연구개발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집중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주 딸기 산업이 지금처럼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계부서의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승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올해 우리시 성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우리시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온 한 해였습니다. 진주시 의회 또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한결같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우선 진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열린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에 세계 중소기업 협의회, 세계 경제 포럼, 콕스 라운드 테이블이 참여해 진주 K기업가 정신의 세계적 확산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초전공원에서 정원문화도시 진주의 진수를 선보일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게 되었고,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5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의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진주 10월 축제의 다양한 볼거리가 SNS상에 많이 회자되면서 기초지자체 브랜드 평판 10월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우리시는 올해부터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의장도시가 되었고, 세계 5대 축제로 도약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2024 아시아 야간형 축제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지수 모두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철도문화공원이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1위인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아 한국 최고의 목조문화도시 진주의 입지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서는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낭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시 전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분야별로 다양한 시정 성과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가 준공되고 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우리 시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과 소망, 희망광장이 준공되어 미래 자산이 될 부광진주 3대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상봉지구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었고,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남강 별밤 피크닉과 캔들라이트 콘서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과 같은 다채로운 이벤트는 밤이 즐겁고 아름다운 진주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비롯한 복리 정진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정촌 죽봉과 금산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개소, 등산로 5곳과 공원 15곳의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중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정촌 행복드림센터를 개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생활여건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말티 고개에서 장제간 도로, 천전동 중로 1-154호선, 곧 준공될 중안지구 주차타워와 호탄동 수소차 충전소는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도시인 진주의 위상을 더욱 높였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개소,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4개소로 출발한 구슬모음 어린이집은 43개소로 확대되었고, 50대로 시작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97대로 확대 운영하여 아이들, 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계층의 복지도 잘 챙겼습니다. 아울러 진양호에 많이 살았던 살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시 대표 캐릭터 하모의 동생인 아요를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들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실이자 부강한 진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저와 진주시 공무원들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내년 교부세 규모는 크게 감축되었던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적습니다.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예년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 축소해야 할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할 사업을 면밀하게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더 미뤄서는 안 될 핵심 사업부터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1조 4,920억 원, 특별 회계 3,131억 원으로 올해 대비 367억 원이 감소한 1조 8,051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분야별 역점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8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진주시라는 브랜드를 걸고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당당하게 경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준공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에 약 100여 명이 투입되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이 들어가고 AAV 실증센터도 서둘러 건립해 내년 말에는 준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쉽게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진주셋 1A는 내년 3월 미국 스페이스 X사와 함께 재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실크 산업의 중흥과 그린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진주 실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진주 실크 박물관은 실크 명산지의 자부심을 안고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내년 8월부터 착공하고 생물산업 농공단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을 600억 원 발행하고 결혼, 임신 축하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 지원금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북지구에는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옛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강남지구의 공예, 민속예술거리와 자활어울림센터, 청년머문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앙지구의 상상 리메이크 센터와 상대지구의 글로컬 캠퍼스는 국도비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982억 원을 편성해 우아하고 아늑한 우리 진주의 기품과 멋을 더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과 남강 일원의 진주만의 개성을 살려 스토리가 있는 관광 상품으로 서서히 모양을 갖춰 가겠습니다. 남강의 북쪽으로는 17년 만에 시민들의 품에 안긴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이어 진주정신을 구현할 남성당 교육관이 내년 6월에 개관하고 진주성은 대사지 조성 사업과 외성길 찾기 사업 등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종합 재정비 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남강의 남쪽으로 망진산 일원에는 보행 육교, 전망대, 복원된 봉수대를 내년 6월에 선보이고 진주 고유의 정치와 맛을 만끽할 수 있는 진주 전통문화체험관은 내년 3월에 첫 삽을 뜨겠습니다. 기적 소리가 생생한 옛 진주역 철도부지에는 국립진주박물관과 국립전문과학관이 실시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개관 이래 14만 명이 넘게 방문한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에는 360도 파노라마 미디어 콘텐츠 등 디지털 시설들을 구축하고 진주, 의령, 함안이 함께하는 K거상 관광 루트 산업화 사업은 상품화 사업은 5억 원을 투입하여 K기업가 정신 성지순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체육의 도시라는 브랜드도 더하겠습니다.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2025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덕체육공원 실외 클라이밍장과 진양호 조정체험장을 열고 정천면에는 수영장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를 비롯해 오목내 문화시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명석지구 체육시설은 시기를 조절하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1,90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임 부부 격려금 확대 지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을 증액하는 등 63억 원을 투입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10월 준공을 앞둔 성북동 아동복지센터에는 지하주차장 75면,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장난감은행, 어린이 하모 건강동산, 아동복지시설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500억 원이 조성된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올해 호응이 좋았던 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시립도서관은 내년 10월에 개관하고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은 건축공사의 속도를 높여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조성 사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으로 추진했던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탑승 횟수에 제한이 없는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동 자유권 보장은 유동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넷째, 복지, 보건 분야에 5,241억 원을 투입해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8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도 20억 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총 예산 279억 원, 약 7천 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산 송백지구 파크 골프장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옛 대곡중학교 부지에는 9홀의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신규 발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바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취업난을 겪는 청소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월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되는 항공국가산단의 인구 유입에 대비해 행복드림센터에는 건강증진형 남부보건지소를 열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 이면에 가려져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진주의 주축 산업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5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약 2천여 명 정도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촌의 일손이 적기에 수급될 수 있도록 농촌 일손 지원 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했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내년에는 43개교, 26년에는 97개교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진주형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에서의 삶도 안락하게 만들겠습니다. 금산면 등 8개 읍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502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 협약 사업은 내년에 37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진성, 명석, 수곡, 금곡면 지역의 축사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농협과 협업하여 병의원과 약국이 부족한 농촌에 왕진버스를 운행하는 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 환경 분야에 4,099억 원을 편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동 율곡마을 농도 310호선을 비롯한 28개소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지역 도로망을 개선해 나가고 지편면 일원의 조성 예정인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부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범죄와 불의의 사고,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3,900여 대를 지능형으로 운영 중인 우리 진주시는 내년에는 시 전역 74개소 185대의 지능형 CCTV를 신설하여 외출에서 귀가까지 늘 안전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주역 인근 은하수 초등학교에는 보도 6교를, 원도심에는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노약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장제, 장흥, 진성, 중촌, 명석, 나불,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비하여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진주의 자연유산이 부강한 진주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라산 숲속의 진주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작가정원 3개소,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방정원 승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진양호 공원에는 사운드 선셋 생태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해서 문화가 숨쉬는 자연 친화적인 유원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각종 환경 관련 정책에도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수장 통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정수장에서 제1정수장으로 향하는 송수관을 매설하고 정촌 강주,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평 산단은 저탄소 그린 산단으로 변모해 나가고 항공 산단은 사고 유출수를 처리하는 완충 저류지를 설치하여 서부 경남 경제를 선도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친환경 화장로 7기가 가동 중인 안락공원은 현대적인 봉안당을 추가로 신설하여 10월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은 도시의 균형 발전,
미래 도시로의 준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 세부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장과 국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실현해 나가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일은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의 책무일 것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도 팍팍한 요즘은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가 시민들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발전이라는 희망을 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두 개의 소리가 만나 서로 공명하며 더 큰 울림을 만들듯이 지역사회 구성원 간 강한 결속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견이 있는 정책과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기탄 없이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여정에 시의원 22분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며 진주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강한 진주를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8050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가 1조 4919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3130억 95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541억 5천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맹시이월 사업은 맹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억 46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6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수입은 1,209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00억 원, 조중교부는 610억 3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6,832억 3,800만 원으로 728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10억 5천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454억 1,500만 원으로 1,053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68억 1,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2억 9,600만 원, 교육 분야는 402억 1,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35억 3,3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370억 8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6,34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316억 7,3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56억 2천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4억 7,6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10억 9,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79억 7,700만 원, 예비비는 110억 4,600만 원, 기타 2,049억 7,2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로 하며 구성위원 수는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권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261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제3차 정례회 시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권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권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회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박미경 의원, 박재식 의원, 최신용 의원, 강진철 의원, 최민국 의원, 오경훈 의원, 최지원 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의 회의록에 서명할 위원은 박재식 위원과 박종규 위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별 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의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